여기 카타르 아시안컵 선수 숙소 관리를 총괄하게 되었다는 중국계 카타르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인 중국을 동경하는 마음에 이번 아시안컵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이러한 마음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한 번씩 겪어보고 곧바로 완전히 깨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아시안컵 선수 숙소를 총괄하고 있는 라시드라고 합니다. 저는 카타르를 대표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정말 발로 뛰면서까지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제게 있어서 이번 아시안컵이 무엇보다도 기대됐던 이유는 제가 중국인 어머니를 둔 중국계 카타르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이 중국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시며 매우 부끄러워하셨고 제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는커녕 중국에는 얼씬도 말라고 하시며 제가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죠. 아무래도 이번 아시안컵은 제 자취를 알 수 있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고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중국은 대회 시작부터 특이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국가들을 통틀어 한국과 중국만은 정말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이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한국팀과 중국팀은 카타르 측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하고 각자만의 식단을 준비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한국은 이 대회에 매우 강력한 우승 후보 국가답게 몹시 철저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이들은 카타르 현지의 영양팀과 협조하며 현지 기후를 연구하고 그에 따른 훈련과 영양 계획까지 조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중국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짐을 옮기는데 카타르의 날씨를 생각하지 않고 식재료를 바깥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는데요. 물론 카타르는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카타르는 겨울에도 낮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습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식을 빠르게 냉장 처리하지 않으면 상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분명 저희 측의 직원이 중국의 담당자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고기류같이 햇빛에 취약한 식재료들은 전부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중국 측은 왜 날씨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해놓지 않았냐며 책임을 저희 측으로 전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원들은 중국 측에 억지의 학을 뗐지만 저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알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있었고 직원들을 달래서 중국팀이 현지에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식재료 조달을 도와주던 카타르인 직원은 제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중국은 진심으로 자신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이들은 결승전이 열리는 날까지 먹을 식재료를 전부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결승전 이후 우승을 한 뒤 퍼레이드에 쓰일 음식들까지 구매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만 엄청나게 고생했지 뭐예요? 저는 중국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실소가 터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존중하기 위해 절대로 웃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웃음보가 터져버렸죠. 중국이 아시안컵 우승을 한다니 차라리 카타르가 월드컵 우승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중국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건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진풍경을 보면서도 저는 한국과 중국팀이 약간의 유난을 떤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카타르는 돈이 매우 많은 국가답게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을 위해 몹시 균형 잡힌 식단과 최고 수준의 숙소시설을 갖춰놓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국의 요리사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나 싶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체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싶어 한국 선수 숙소와 중국 선수 숙소를 자주 들르게 되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중국팀은 숙소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더군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요리는 중국 선수단조차 먹지 않아서 매번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싶어 이들이 만든 요리를 한번 맛보기도 했는데 중국 요리를 입에 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요리는 너무나도 기름지고 짜서 영양학적으로 전혀 무가치했거든요. 이런 걸 운동선수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들이 만든 요리의 고기에서는 자꾸만 털이 씹히고 동물 냄새가 나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카타르의 영양식단을 거부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조차 없었는데요. 중국 측은 처음부터 요리는 자신들이 알아서 만들어 먹을 테니 상관하지 말라는 다소 무례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 중국 요리는 안 먹고
매번 숙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식당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오자 중국 선수단 측은 이 호텔은 왜 식사 준비를 안 하는 거냐고 맹렬히 따져대는 거 아니겠어요? 애초에 이들이 식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거의 최소한의 식재료를 제외하고 전부 빼버린 상태였기에 저는 매우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빨리 식사 준비를 해오라며 억지를 부려댔고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국인인 것을 부정까지 하는 어머니가 약간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한국 측 숙소 관리를 맡은 직원들의 상태부터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숙소를 관리하는 직원들 중에는 피부 트러블이 많은 직원도 있었고 체중 문제를 겪고 있는 직원도 있었는데요. 이건 카타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견뎌야 할 숙명과도 같은 고질병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카타르에는 돼지고기 식용금지 등의 여러 음식 제한이 있고 그래서 카타르인이 아닌 외국 국적의 사람들에겐 안 그래도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데 음식까지 제한되어 있는 카타르에서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섭취하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팀 숙소를 맡게 된 외국인 직원들은 고작 며칠 만에 피부 트러블이 전부 사라지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들은 몰라보게 체중이 감소해 있더군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뜰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만에 카타르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적으로도 매우 양호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직원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태연하게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레 피부가 개선되고 살도 빠졌다는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 측은 매번 불균형한 영양소의 음식만을 섭취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꺼이 한국인 관계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던 거였습니다. 특히나 한식은 채소 위주의 요리가 많아서 할랄 음식만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팀이 데려온 한식 요리사들은 선수들이 중요 훈련을 앞두었을 때는 식물성 고기 위주의 가벼운 식단을 꾸리곤 해서 직원들은 처음으로 돼지고기 맛이 나는 음식까지 먹어봤다며 기뻐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중동 지역에서도 한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하지만 매번 중국 편만을 들었던 저는 그래도 아시아 요리하면 중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며 이러한 한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중국 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들를 때마다 중국 선수단과 중국인 축구 팬들은 한국을 라이벌 상대로 여기고 매우 질투하는 반응을 보였기에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칭찬하는 직원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잔소리를 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호기심이 들더군요. 도대체 한식이 얼마나 우수하면 카타르 사람들이 저렇게나 한식에 미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안 그래도 요즘 피부 트러블로 고생을 하고 있던 차였기에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한국 식당에서 기웃거려 봤습니다. 다행히도 그날따라 음식이 많이 남아서 저는 한식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맛본 한식은 가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단 식물성 고기로 만든 제육볶음과 불고기 요리는 정말 먹는 순간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 정도로 엄청난 맛을 자랑했는데 도대체 식물성 고기로 만든 음식이 이 정도면 한국식 전통 돼지고기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비빔밥도 정말 최고였어요. 마늘과 생강, 얇게 썬 쇠고기, 참기름, 고추장을 섞은 감칠맛 나는 요리인 비빔밥은 정말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싫어할 수가 없는 엄청난 요리였습니다. 비빔밥은 각 숟가락을 들 때마다 각기 다른 맛을 자랑했고 아무래도 이러한 조화롭게 균형 잡힌 영양소의 음식을 먹다 보니 저는 직원들의 건강이 어떻게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좋아졌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한국은 대체 얼마나 찬란한 음식 문화와 전통을 가졌으면 이러한 완벽한 현지화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건가 싶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즉석에서 할랄 푸드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의 창의적인 음식 현지화 능력은 정말 대단했고 이래서 요리 불모지인 중동에 한식의 바람이 부는구나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한 번의 식사 만에 한식에 푹 빠져버렸고 한식을 한 번 더 먹기 위해 음식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허무맹랑한 구실까지 만들어버렸는데요. 저는 카타르에서 금지하는 식재료가 음식에 들어갔는지 혹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한국 식당에 들어갔죠.
그런데 저녁 식사 메뉴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 메뉴는 삼계탕이었고 이 푹 익힌 달걀은 쌀과 마늘, 대추가 들어가 있어서 그날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없던 기력마저 생긴 느낌이 들었을 만큼 삼계탕은 정말 마법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메뉴인 삼계탕과 김치를 맛보기 전까지는 삼계탕과 김치가 중국 음식인 줄 알았는데요. 중국인들이 워낙 이러한 음식들을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중동 지역의 일부 중식당에서는 버젓이 삼계탕과 김치를 메뉴에 넣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요리에 페달을 사용했는지 팻타이어 같은 식감을 자랑하고 국물에 깊이조차 없는 중식당의 삼계탕과는 달리 한국의 삼계탕과 김치는 매우 깊고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삼계탕과 김치를 맛보자마자 이건 한국 음식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알 수 없는 사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였죠. 그리고 한국인 요리사는 직원들이 고생해줘서 고맙다며 할랄 떡볶이까지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매운 떡과 생선 소스를 버무려서 만든 떡볶이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었고 저는 가족들에게 이 기적의 맛을 공유하고 싶어서 레시피까지 물어보게 되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인 요리사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 것뿐이라 레시피는 따로 없다고 말하면서도 저를 위해 종이를 빼곡하게 레시피를 적어줬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은 몹시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숙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식사를 마치고도 너무나도 태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아침에만 해도 분명 청소 등을 하며 매우 바빴어야 할 이들인데 직원들은 그때도 매우 한가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들이 지금 한국인들이 호의를 베풀어준다고 일을 대충 하려는 건가 싶어 우라가 치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금 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며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군요. 일이라면 진작에 전부 끝냈는걸요? 아니, 애초에 한국인들은 숙소를 너무 깔끔하게 써서 할 일 자체가 없어서 너무 심심해요. 저는 이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먹었나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나같이 깔끔하게 숙소를 쓰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저는 한국 선수단이 한식 조리사 팀과 함께 온 것처럼 설마 숙소 직원들까지 따로 선발해서 함께 온 건가 싶어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소리만 늘어놓는 직원들 때문에 직접 숙소를 확인해 보기로 했죠. 바로 다음날 오전에 선수들이 훈련을 간 틈에 한국 선수들의 숙소 청소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선수단의 숙소에 들어간 순간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순간 숙소에 잘못 들어와서 사람이 묵지 않은 새 방에 온 건가 하는 착각을 했을 정도로 이불은 정말 처음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개어져 있었으며 카타르에서는 딱히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모든 분리수거는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화장실조차 매우 깔끔하게 사용해서 그야말로 청소를 하려야 할 게 없더군요. 저는 그제야 직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저 엄지를 치켜세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나 방을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봤고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생활 매너에 감탄만 나왔죠.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묵는 숙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같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저는 애초에 중국인들이 쓰는 숙소에 빠릿빠릿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직원들만 선별해서 투입했기에 이들의 이러한 아우성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일같이 놀고만 있는데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차이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인 선수단 숙소에 다시 가본 순간 곧바로 직원들의 아우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인 축구팬들의 매너가 너무나도 형편없었거든요. 이들은 틈만 나면 선수단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선수들에게 사인 요청을 하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물론 이런 매너 없는 팬들을 막기 위해 각 숙소에는 충분한 인원의 보안 요원이 대기 중이었지만 중국에는 특히나 이런 무개념 팬들이 많아서 이들을 막기 위해 청소 직원까지 모조리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툭하면 선수 숙소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선물이랍시고 물건을 던져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수많은 쓰레기들과 소변 자국들이 즐비해 있었기에 직원들의 일거리는 무한정 늘어나기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수준 낮은 매너를 보이는 축구팬들은 처음 봤기에
중국인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어 엄청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선수단은 각종 스태프들과 요리사 등을 부르며 우승 후보인 한국 팀보다도 훨씬 대규모로 왔기에 대체 누가 방을 이 지경으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 팀이 썼던 방에 들어가자마자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 관한 내용은 극비사항이라 일일이 서술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중국인들이 썼던 방에는 이제는 다시는 손님들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숨을 내쉬며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출신임에도 중국이라면 학을 떼는 어머니를 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꼭 안아드렸죠. 이들을 간접 경험해보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현재 저는 한국 문화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은 딸을 위해 한국인 요리사가 알려준 할랄 떡볶이를 만들어주려고 요리 연습을 하는 중인데요. 살면서 주방이라고는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제가 한국 요리를 만들기 위해 주방에 들어간다니 저는 아직까지도 제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한국 음식을 먹고 기뻐할 가족들만 생각하면 정말 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설렘의 감정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